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할 거냐만 남았죠? 네, 지금까지 지난 과정들 우리가 처음에는 되게 뭐 조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투쟁으로 극복해서 지금은 뭔가 제대로 한번 그동안 돌봄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볼까요? 지자체 이관 자체가 민영화이기 때문에 민영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제 근무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돌봄 차별이기 때문에 돌봄 차별을 없애야 된다. 시간제를 폐지하고 돌봄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교육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업무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교사분들도 상당히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간제 근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문제만 해결해도 사실 교육 업무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장을 갖고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6일 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고, 뭐 TV나 뭐 언론 지면을 통해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주사기는 던져졌고, 주사위죠. 주사기라고 그러네. 주사위는 던져졌고, 활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남는 거는 정면 돌파, 투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왜 그런 거 하면 돌봄교실 문제가 이미 사회 쟁점화 됐어요.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얘기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온갖 그 현장에서의 불합리함, 아이들이 온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온 거예요. 사회적으로 쟁점화됐습니다. 물론 지자체 이관이냐 존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는 뭐 이것은 민영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으면 저는 모든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학부모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뭐 보육과 교육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 무리가 있고 변화하는 시대의 어떤 돌봄 노동의 어떤 중요함 같은 것이 너무나 크잖아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과정 내에서만 교육으로서의 있고 그 뒤는 학교가 책임질 게 없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쟁점화된 문제를 우리 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투쟁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투쟁으로 제대로 된 돌봄 교실을 안착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로 넘어가는 순간 불안정해집니다.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조직되어져 있는 공공연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있는 거나 잘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갖가지 돌봄 프로그램들이나 잘 해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존의 초등 돌봄 교실을 넘어오니 많이 이거는 손도 댈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자체 이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존폐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제 근무로 인한 아이들의 어떤 돌봄 교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돌봄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초등교육 전담사분이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자체장이고 교육부고 교육감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 넘기니 많이 하고 있을 시간에 당장의 돌봄 차별부터 해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들의 얘기인데요. 이제 몇몇 선생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민영화가 아니죠. 지자체 이관이라고 우린 얘기하니까요. 지자체 이관이 진짜 나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민영화인 거고요. 지금 학교에서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예. 학교에서 잘리는 겁니다. 정리해고예요. 구조조정입니다. 학교에 더 이상 돌봄 교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국의 몇만 명의 초등교육 전담사들을 다 자르고 지자체가 와서 거기서 새로 계약하라는 거예요.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뭐냐면 이관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그대로 뭔가 넘어가서 온전히 신분도 더 좋고 더 자유롭게 하고 임금도 더 잘 받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관이지 학교에서의 돌봄은 끝. 지자체가 새로운 돌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은 뭐예요? 해고죠. 여기는 새로운 채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바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고 활은 시위를 떠났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정면 돌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 내용인데요. 지금 어쨌든 파업을 하려면 합법 파업을 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조정중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10월 중하순경에 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여론을 더 극대화하고 우리 어떤 이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간부들이 10월 24일 투쟁 이후에 삭발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삭발하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는데요. 그만큼 극한 어떤 상황인 거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실천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해주실 일은 뭐겠습니까? 함께 파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 마음에 화답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월 6일 날 1차 파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파업이 진행한 후에도 이것이 제대로 뭔가 결속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2차 파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건 위원장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싸움에 중요한 게 학부모 분들하고 이 상황을 많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 단체나 연대 단체들을 통해서 지지 성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는 투쟁. 그래서 이 돌봄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지지 성명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하실 일이에요.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게 11월 6일 파업에 나는 참가하겠다고 하는 인증샷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증샷을 통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힘을 주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천 초등교육 전담사 선언운동 및 신문 광고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3,000명 정도의 초등교육 전담사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의 어떤 아까 두 가지 요구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 반대 그리고 돌봄 차별 반대하는 선언운동 그리고 11월 6일 파업을 지지하는 선언운동을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할 것 없이 3,000명 모두에게 받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서 1,000원 이상의 모금을 통해서 신문 광고 한번 일면 광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뿐만 아니라 만방에 알려내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거니까요. 조합원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법제화를 위한 국민 발의 운동을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그게 법안이 발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한 법안은 없잖아요. 그죠? 지자체 이관을 하는 법안은 있지만 우리를 위한 법안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우리를 위한 법안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아마 청원운동 같이 참여해 주셨을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10만 명을 만들면 법안이 상정됩니다. 그러면 상정한 다음에 가만히 있냐? 아니죠. 계속 이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앞 플랜카드 게시,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이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학교의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 당국에다가도 알리는 그런 실천들. 그래서 요 4가지 정도의 실천을 함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얘기는 일정 끝났는데 파업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법률로서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 인터넷 그 모바일 핸드폰이나 뭘로 바로 한번 쳐보세요. 헌법 33조를 딱 치면 근로자에게는 뭐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고 교섭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헌법 33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단체 행동권이 파업권이라고 하고 쟁의행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호할까요? 노동자는 약자니까. 뭉쳐서 투쟁을 해서 힘이 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요구를 해라라고 하는 권리예요.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노조법을 통해서 노동조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노동자들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뭐냐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예요. 근데 보통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죠. 근데 고소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요 노동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면 어떠한 업무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자체가 쟁의 행위입니다. 그걸 헌법상으로 보장받고 있고 법률로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 더해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대체 근무자를 투입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왜?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노조법 81조에 보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러. 선생님 11월 6일 날 파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가해요? 조합원이에요? 그거 안 가면 안 되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 비양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당 노동행위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재정 교육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에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법률로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무는 어떻게 하냐. 사실 복무 안 달고 나오셔도 돼요. 복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복무를 달고 싶다. 그럼 기타에 파업, 쟁의행위, 파업 참가, 쟁의행위 참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월 24일 끝나고 한 달치 정도를 아예 한 달치를 다 복무를 기타 쟁의행위로 달고 나오면 어떨까? 언제든지 가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쟁의행위 달았다가 출근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면 학교가 아마 발칵 뒤집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인데요. 나와 우리의 노동을 제대로 평가받자고 하는 그 얘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평가받읍시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으려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투쟁하셔야 됩니다. 파업 나오셔야 돼요. 맞는 말인데 이거 교육 듣고 말이 맞지. 근데 어떻게 난 교장 선생님하고 사이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하고 사이 좋은데 걱정인데 그럼 파업 나오시는 분들은 뭐 다 그 뭐 관계가 파탄 나 있고 아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민영화 된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겐 구조조정이고 정리해고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자리를 뺏겠다는 거예요. 자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못하러 돌봄교실에 저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질 못해요. 잘리면.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싶다면 시간제 폐지해야죠. 그래서 투쟁해야 됩니다. 11월 6일 투쟁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11월 초 총파업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코로나인데 맞습니다.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뭐 몇천 명, 몇만 명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집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합법적 집회를 할 거고요. 경찰들과 충분히 지금 내용들을 다 합의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충분히 방역 문제, 이런 문제 충분히 고민하면서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조합원들께 부탁드리는 건 11월 6일 그리고 10월 24일 총걸기와 11월 6일 총파업에 꼭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죠. 닫힌 교문을 열고 절망 끝 희망찬 돌봄교실 만들자 거고요. 네. 이 광고잖아요. 이 광고가 아마 서울 2호선 지하철역에 쫙 깔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었죠. 아무도 우리의 노동, 독박돌봄,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보듬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름이 너무 많았는데 집에 가시는 길에 지하철 탔는데 이걸 보시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돌봄교실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동을 인정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지난 수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의 노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막고 안정적인 돌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투쟁에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24일, 11월 6일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